50대 남편, 20대 여성과의 의심스러운 시작. 결혼 2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죠. 화면에 떠오른 건 제가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평온했던 부부 일상, 남편의 변화 감지. 남편 정수와는 대학교 3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 3년, 결혼 25년을 함께 해온 평범한 주부예요. 아이는 없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정말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7시 45분이면 어김없이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하며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 부장으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다녔고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계산 업무를 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 노력했어요. 저녁이면 7시 정각에 집에 돌아와 고생했어라고 말하며 제가 준비한 저녁을 함께 먹고 8시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것이 우리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주말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마트에서 장보기, 가끔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올해 6월쯤부터 남편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평소 아침에 대충 머리만 빗고 나가던 사람이 거울 앞에서 머리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늦겠어요. 빨리 나가세요. 제가 재촉해도 잠깐만이라고 하며 여전히 거울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외모에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샤워 시간이 부쩍 길어졌어요. 예전엔 10분이면 끝나던 샤워를 20분, 30분씩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콧노래도 자주 들려왔고 평소 쓰지 않던 헤어젤이나 애프터 쉐이브 로션 같은 것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는데 신경 써요? 농담 삼아 물어봤더니 나이 들어서 더 신경 써야지라고 대답하며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중년의 위기나 자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심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내가 너무 늙어 보이나?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 후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멋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죠. 외출 잦아지고 늦은 귀가. 7월 들어서면서 남편의 생활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주말이면 집에서 TV 보며 뒹굴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회사 후배들이랑 골프 연습하러 간다. 동호회 모임 있어서 나가야 해. 이런 식으로 변명이 늘어났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사교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남편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친구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와라고 웃으며 배웅해줬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외출 전에 옷을 고르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거예요. 옷장 앞에서 이 셔츠, 저 셔츠 번갈아 들어보며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이 정말 낯설었어요. 여보, 그냥 편한 걸로 입으세요. 친구들 만나는 건데 뭘 그렇게 고민해요? 제가 말하면 그래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망설이더라고요.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예전엔 약속이 있어도 9시, 늦어도 10시면 들어왔는데 이젠 11시, 12시는 기본이 되었어요. 심지어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생겼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이야기가 길어져서 또는 2차까지 가게 됐어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술 냄새였어요. 분명 술자리였다고 했는데 술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대신 모르는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여자 향수 같은. 그때는 혹시 옆자리에 여자분이 있었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지만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예전과 달랐어요. 보통은 고생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으면 자세히 얘기해줬는데 이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어 라고 간단히 대답하고 얼른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주말 외출도 부쩍 늘었어요.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하더니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예전엔 어디 가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이젠 혼자만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나도 심심한데 같이 갈까요? 물어보면 아니야, 재미없을 거야. 집에서 쉬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표정이 뭔가 다급해 보였어요. 전화와 메시지에 숨겨진 긴장. 8월 중순경부터는 남편의 휴대폰 사용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전화나 문자를 별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식사 중에도 휴대폰이 울리면 미안, 잠깐만이라고 하며 얼른 확인하더라고요. 예전엔 밥 먹을 때는 전화 받지 마세요라고 제가 잔소리했는데 이젠 그런 말도 무시하고 급하게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누구세요? 물어보면 아, 회사 일이야 또는 친구가 약속 시간 바꾼다고 연락 온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때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보였어요. 특히 이상했던 건 전화벨 소리였어요. 평소 기본 벨소리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한 진동으로 바꿨더라고요. 왜 진동으로 해놨어요? 물으니까 요즘 전화가 자주 와서 시끄러워라고 했는데 뭔가 구차한 변명 같았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집에서도 저한테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화하는 거예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라고 물으면 응? 아, 회사 동료야 라고 하면서 얼른 전화를 끊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하더라고요. 응, 나도 보고 싶어. 이런 말이 희미하게 들렸는데 제가 물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이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라고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물어보니 아, 고등학교 동창이야. 오랜만에 연락 왔어라고 했는데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25년 살아보니까 남편이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알 수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도 이상했어요. 평소엔 메시지가 오면 대충 보고 말았는데 이젠 메시지를 보면서 혼자 미소를 짓거나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낼 때도 엄청 신중하게 타이핑하더라고요. 재미있는 문자 왔어요? 농담 삼아 물어보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급하게 화면을 가리더라고요. 예전엔 재밌는 문자나 사진이 오면 저한테도 보여줬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화면을 보며 뭔가를 타이핑하고 저는 옆에서 자려고 하는데 계속 핸드폰 불빛이 번쩍번쩍했어요. 여보, 불 끄고 자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제가 말하면 응, 잠깐만. 중요한 메시지가 와서라고 하면서도 한참을 더 보더라고요. 남편의 외모와 옷차림 변화. 9월 들어서면서 남편의 외모 변화는 더욱 두드러졌어요. 가장 놀란 건 갑자기 헤어샵에 가기 시작한 거예요. 25년 동안 동네 이발소만 다니던 사람이 말이에요. 오늘 머리 좀 다르게 해봤어.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단정한 스타일에서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옆머리는 짧게 자르고 위쪽은 볼륨감 있게 세팅한 마치 30대 직장인 같은 헤어스타일이었어요. 와, 정말 젊어 보여요. 솔직히 멋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왜 갑자기? 라는 의문이 들었죠. 헤어샵에서 했어요? 응, 회사 앞에 새로 생긴 곳이 괜찮다고 해서 가봤어. 그 뒤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헤어샵에 갔어요. 그것도 주말 오후에. 머리하고 올게라고 하더니 3-4시간씩 나가 있더라고요. 단순히 머리만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리 없는데. 옷차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 회사에 입고 갈 정장이나 편한 캐주얼 옷만 있던 옷장에 갑자기 스타일리시한 옷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셔츠 새로 산 거예요? 응, 백화점에서 세일해서 하나 샀어. 그런데 가격표를 보니까 15만 원짜리더라고요. 평소 3에서 4만 원짜리 셔츠만 입던 사람이요. 청바지도 새로 샀고 구두도 젊은 스타일로 여러 켤레 생겼어요. 심지어 가죽 자켓까지. 여보, 언제 이런 옷들을 다 샀어요?
물어보니까 조금씩 사놓은 거야. 이제 좀 젊게 입어야지라고 했는데 전혀 기억에 없는 옷들이었어요. 그리고 액세서리도 생겼어요. 시계는 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꿨고 반지도 새로 꼈어요. 향수까지. 25년 만에 처음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향수예요? 냄새 좋네요. 백화점에서 샘플로 줘서 써본 거야. 그런데 며칠 뒤 화장대에 그 향수 정품이 놓여 있더라고요. 10만 원이 넘는 브랜드 향수였어요. 평소 몸 관리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이 너무 굳어서 운동 좀 해야겠어. 주 3회씩 저녁에 헬스장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정말 몸매가 달라졌어요. 뱃살이 좀 빠지고 어깨가 넓어 보이더라고요. 운동 효과 좋네요 라고 했더니 뿌듯해하면서 거울을 자주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헬스장 가는 날에도 향수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운동하러 가는데 왜 향수를 뿌려요? 습관이 돼서 그래라고 했지만 25년 동안 향수를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습관이 될 리 없잖아요. 피부 관리도 시작했어요. 로션, 에센스, 심지어 팩까지. 제 화장대보다 남편 세면대에 화장품이 더 많아졌어요. 여보, 이건 또 뭐예요? 새로 생긴 화장품을 보며 물어보면 나이 들수록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라고 답했지만 그 브랜드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 쓰는 것들이었어요. 휴대폰 잠금 강화, 수상한 행동.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휴대폰이었어요. 예전엔 휴대폰 비밀번호도 없었고 제가 급할 때 잠깐 빌려 쓰는 것도 자연스러웠는데 9월 말부터 갑자기 복잡한 패턴 잠금을 걸어놓더라고요. 휴대폰에 왜 잠금을 걸어놨어요? 요즘 보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회사 기밀도 있고.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25년 동안 그런 거 신경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요? 그리고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잠깐 편의점 갈 때도 꼭 챙기더라고요. 예전엔 집에서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에 있길래 시간이나 확인하려고 건드렸더니 패턴 잠금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뭘 하려는 거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철저히 막아놨을까? 라는 의심이.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서 놓는 습관도 생겼어요. 예전엔 그냥 화면이 위로 보이게 놓았는데 이젠 항상 뒤집어서 놓더라고요. 알림이 와도 제가 볼 수 없게. 왜 핸드폰을 뒤집어놔요? 그냥 화면 긁힐까 봐서. 하지만 테이블에 놓을 때도 소파에 놓을 때도 항상 뒤집어서 놓는 게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알림 소리도 완전히 꺼놨어요. 메시지가 와도 전화가 와도 진동으로만 오도록. 시끄러워서라고 했지만 덕분에 언제 연락이 오는지 제가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죠. 한 번은 남편이 요리하는 제 옆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을 급하게 끄더라고요. 그리고 왜? 하면서 제 쪽을 봤는데 제가 그쪽을 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놀란 반응을 보이는지. 뭐 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뉴스. 하지만 그때 잠깐 본 화면은 뉴스가 아니라 메신저 화면이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이 휴대폰을 보면서 웃을 때였어요. 혼자서 빙긋빙긋 웃으면서 뭔가를 타이핑하고 그러다가 제가 쳐다보면 급하게 표정을 바꾸고 화면을 끄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요? 친구가 재밌는 사진 보냈어. 나도 볼까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휴대폰 사용 시간이 엄청 늘어났어요. 저는 옆에서 자려고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를 계속 타이핑하더라고요. 여보, 새벽까지 뭐 해요? 내일 피곤하겠어요. 잠깐만.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급한 일치고는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지속되었어요. 심지어 주말 새벽에도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 3시에 누가 연락을 하는 건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서 확인하고 오더라고요. 친구라는 변명, 의심의 싹. 10월 들어서면서 남편의 친구라는 단어 사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모든 외출, 모든 통화, 모든 메시지가 친구 때문이었어요. 오늘 친구랑 저녁 먹고 와야겠어.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해달래서 나가봐야겠어. 친구 생일이라서 축하 인사하러 잠깐 나갔다 올게.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친구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면 아니야, 너는 모를 거야. 최근에 알게 된 사람이야 라고 답했어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인간관계는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동료들, 대학 동기들, 동네 아는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모르는 새 친구가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회사 관련해서 알게 됐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질문에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남자야, 남자. 하지만 그 대답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왜 성별을 물어보는데 머뭇거리는 거지? 그리고 남자야, 남자라고 2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뭐지? 어느 날은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갔다 온 남편에게서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랑 카페에서 커피 마셨어. 카페가 어디예요? 강남 쪽.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네. 평소 길치도 아니고 기억력도 좋은 사람이 카페 이름을 기억 못한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강남까지 가서 커피를 마실 정도로 친한 친구라면 왜 한 번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을까? 그 친구 우리 집에 한 번 초대해서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제가 제안했더니 남편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야, 그 친구는 좀 바빠서. 그리고 집에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모든 대답이 구차한 변명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절대 주지 않았어요. 이름, 나이, 직업, 어떻게 만났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으로 되어 있어서 저만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호기심에 화면을 보니까 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오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수정이라는 분이 전화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아, 수정이? 그냥 회사 관련된 사람이야. 여자분이네요. 응, 응.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휴대폰을 더욱 철저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수정이라는 분이 자주 연락해요? 며칠 뒤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니야, 가끔. 업무 때문에라고 답했지만 그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친구라는 표현 대신 동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동료랑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야. 동료가 고민 상담을 해달래서. 마치 제가 친구에 대해 의심하는 걸 눈치챈 것처럼. 하지만 동료라고 해도 여전히 이상한 점들은 많았어요. 회사 동료들과 만날 때는 보통 여러 명이 함께 하는데 요즘은 항상 동료라고 단수로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회식이라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할 텐데 왜 강남까지 가서 만나는 거지? 20대 여성과의 첫 만남 포착. 운명의 10월 22일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친언니 집에 갔다가 일찍 돌아오게 된 날이었죠. 원래 저녁까지 있을 예정이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후 3시쯤 집에 왔어요. 남편은 친구 만나러 간다며 2시쯤 외출했거든요.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평소 제게 하는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다정하고 마치 연인에게 하는 것 같은. 정말 괜찮아? 많이 피곤하지 않아?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제게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이 언제였던지. 저는 얼른 계단으로 올라가서 복도 모서리에 숨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누군가와 함께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 오늘 정말 즐거웠어.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목소리였어요. 저도요. 오빠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오빠?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불러요? 저는 모서리에서 조금씩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 남편 옆에 서 있는 건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키는 165cm 정도,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가을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정말 예뻤어요. 아니, 어렸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며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올려다보며 웃는 모습, 남편이 그 웃음을 보며 흐뭇해하는 표정. 마치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그럼 내일 연락할게. 네, 기다릴게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냥 악수가 아니라 두 손으로 감싸듯이. 그리고 그 여자도 자연스럽게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탔고 남편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배웅하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떠나고 나서도 남편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혼자서 미소를 지으며. 그 미소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더 충격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한참을 복도에 서 있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설마 우리 남편이?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회사 후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동료나 후배 사이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너무 친밀했고 너무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남편의 표정이 제가 25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이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일찍 왔네. 언니 집 재미있었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방금 전 복도에서 본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응. 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 만나고 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커피 한잔하고 왔어.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그 여자와 함께 우리 아파트까지 왔는데 커피만 마시고 왔다고. 어디서요? 강남 쪽. 새로 생긴 카페. 또 거짓말. 강남에서 커피를 마셨다면 어떻게 그 여자와 함께 우리 아파트까지 온 거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그 여자의 오빠라는 호칭, 손을 잡는 모습, 행복한 미소. 아내의 직감, 불안감 고조.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오늘도 그 여자를 만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어디서 뭘 하고 온 걸까? 라는 의심이 컸어요. 제일 힘든 건 남편과 대화할 때였어요. 평범한 일상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반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평범한 하루. 이런 대답도 이제는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정말 회사에만 있었을까? 그 여자와 만나지는 않았을까? 남편의 휴대폰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그 여자에게서 온 연락일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까? 특히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을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누구 때문에 웃고 있는 거지? 나 때문에는 언제부터 그렇게 웃지 않았는데. 잠들기 전 남편이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더 길어진 것 같았어요. 새벽까지 뭔가를 타이핑하고 저는 옆에서 자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여자는 나보다 뭐가 좋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해 보이는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어요. 50살이라는 나이, 살림만 하느라 관리하지 못한 외모, 젊었을 때의 예쁨은 온데간데 없고 반면 그 여자는 얼마나 젊고 예뻤는지.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말이 없네. 남편이 물어봤을 때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답했지만 정말로는 당신이 나를 배신하고 있어서 말할 기운이 없어라고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외모 관리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헤어샵, 새 옷, 향수, 운동. 모든 게 그 여자를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괴로웠어요. 운동 효과가 좋네요 라고 칭찬해줘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다른 여자를 위해 꾸미는 남편을 칭찬하고 있다니. 친구들과 만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요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물어봤지만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남편이 20대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라고. 혹시나 싶어서 남편의 옷에서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어요. 다른 여자의 흔적이 있을까봐. 정말 초라한 제 모습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린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25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내가 이렇게 처참해져도 되는 건가? 집안 분위기 미묘한 긴장. 10월 말부터 집 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한 척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저에게 더 친절하게 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죄책감을 감추려는 것처럼. 오늘 뭐 먹고 싶어? 고생했어. 많이 피곤하지? 영화 보러 갈까? 이런 말들을 평소보다 자주 했는데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25년 동안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준 적이 언제 있었나?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차갑게 대하게 되었어요. 대답이 짧아지고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되고 스킨십도 피하게 되었어요. 왜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남편이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라고 답했지만 정말로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어색했어요.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었는데 이제는 서로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먹기만 했어요.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응. 친구들은 잘 지내? 응. 이런 식의 간단한 대화만 오가고 금세 침묵이 흘렀어요. TV를 보면서도 집중이 안 되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저는 TV를 보는 척하며 남편의 표정을 훔쳐봤어요. 휴대폰 화면에 뭐가 나오면 미소를 짓거나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갔어요. 주말이 더 힘들었어요. 예전엔 함께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자꾸 외출하려고 했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나가요. 제가 제안하면 미안해. 약속이 있어서라고 하며 나가버리고 남편이 외출한 뒤 혼자 집에 있으면 정말 공허했어요. 25년 동안 함께 만들어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옷장을 보면서 이 옷은 언제 샀지? 이 향수는 또 뭐지? 하며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의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남편이 쓰는 화장품들을 보면서도 한숨이 나왔어요. 로션, 에센스, 헤어 제품들. 이 모든 게 그 여자를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어색했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마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고 저는 자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끔 남편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자요. 제가 말하면 응, 잠깐만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 건지. 새벽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 저는 뒤척이는 척하며 남편이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했어요.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집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거짓말과 어색한 대화. 11월 들어서면서 남편의 거짓말은 더욱 정교해졌어요. 하지만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을 속이기는 어려웠죠. 오늘 부장님이 갑자기 회식 자리를 만들어서 늦을 것 같아. 이런 연락이 올 때마다 저는 회사에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회식이 있었는지. 동기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토요일에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동기라는 사람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너도 모를 거야.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이라고 얼버무렸어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오늘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와야겠어. 라고 했는데 저도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들을 거의 다 아는데 누구 결혼식인지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누구 결혼식이에요? 아, 너는 모를 거야. 그때 안 친했던 애야. 그래도 이름은 뭐예요? 이름? 음. 김. 김철수. 너무 대충 지어낸 이름 같았어요. 축의금은 얼마나 할 거예요? 10만 원 정도? 그럼 현금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도 이상했어요. 결혼식 갈 때마다 항상 제가 축의금 봉투 준비해 줬는데 그날 남편은 정장을 입고 나갔는데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결혼식이 언제까지예요? 아, 2차까지 갔어. 그런데 넥타이는 가방에 들어있고 셔츠 단추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더라고요. 결혼식 2차 분위기라기보다는 대화할 때마다 남편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어요. 예전엔 자연스럽게 제 눈을 보며 얘기했는데 이제는 TV나 다른 곳을 보면서 대답하더라고요. 요즘 왜 제 눈을 안 봐요? 어느 날 직접 물어봤더니 그래. 그런가? 하면서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일부러 제 눈을 쳐다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어요. 남편의 변명들도 점점 구체적이지 못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물으면 그냥 이곳저곳이라고 하거나 뭐 했어요? 물으면 별거 안 했어라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특히 휴대폰 관련해서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제가 남편 근처에만 가도 휴대폰을 뒤집거나 다른 곳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여보, 시간 몇 시예요?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잠깐만이라고 하면서 직접 확인해서 알려주지 휴대폰을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한 번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메시지 알림이 왔어요. 화면에 수정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도. 라는 문구가 잠깐 보였어요. 남편이 샤워에서 나왔을 때 메시지 왔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더니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아, 응이라고만 했어요. 수정이라는 분이 또 연락했네요. 응. 업무 관련 얘기야. 주말에도 업무 얘기를 해요? 요즘 바빠서. 모든 대답이 궁색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를 타이핑했어요. 대화 중에 수정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남편의 반응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표정을 짓더라고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목소리도 약간 달라지고. 수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되고? 어느 날 직접 물어봤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그냥 회사 관련된 사람이야. 나이는 잘 모르겠어라고 했어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서글펐어요. 그리고 동시에 화가 났어요. 나를 바보로 아는 건가? 다음 단계로 향하는 서스펜스. 11월 말 상황은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더 이상 이 애매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11월 28일 목요일 밤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어요. 남편은 깊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깼어요. 진동이 계속 울리는데도 남편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호기심과 의심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가져왔어요. 화면에는 패턴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알림 메시지는 볼 수 있었어요. 수정 오빠 잠들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오빠 생각만 했어요. 수정 내일 꼭 만나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수정 사랑해요. 꿈에서도 만나요. 제 손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이 막혔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이 몇 줄의 메시지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이런 메시지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25년이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상시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저는 커피를 끓이며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제가 25년 동안 사랑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응, 고생해. 남편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그 뒷모습이 이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직접 말해야 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할까? 그 수정이라는 여자는 누굴까? 어떻게 만났을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지만 답은 하나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혹시 남편이 뭔가를 깜빡하고 돌아온 건가 했는데 문을 열어보니 택배 기사님이었어요. 김정수님 택배입니다. 남편 앞으로 온 택배였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더라고요. 호기심에 상자를 흔들어 봤더니 뭔가 옷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남편 방에 그냥 놓아뒀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조심스럽게 택배를 뜯어봤어요. 안에는 고급스러운 남성 셔츠와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오빠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입고 나와주세요. 수정이가. 제 손이 또다시 떨렸어요.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옷을 사주다니. 그리고 그 친밀한 어조. 편지 뒷면에는 작은 하트 그림과 함께 I love you라는 영어가 적혀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동료 관계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트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되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택배 왔어요. 택배? 뭔데?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분명 뭔가 생각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셔츠 하나 들어있던데. 누가 보낸 거예요? 아, 그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거야. 또 거짓말이었어요. 쇼핑몰에서 주문한 거라면 왜 편지가 함께 왔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친밀한 내용에. 편지도 같이 있었는데 봤어요? 편지? 무슨 편지?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수정이라는 분이 보낸 편지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는 뭔가 변명을 하려는 듯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건 뭐예요? 제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뭐가 오해예요? 다른 여자가 당신한테 옷을 사주고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는 게 오해라고요? 그때서야 남편이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는 걸. 미영아,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25년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25년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25년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20대 여자 하나 때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연 우리 부부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25년 결혼 생활의 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답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젊은 여성 수정이라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실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